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고달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시장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뭐 지난주와 좀 다르게 외국인들의 그 소폭 순매수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그동안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하루로 마감이 될 듯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은 뚜렷한 주도주, 대형주 중에 주도주가 없다. 방향성이 아직은 없다라는 게 팩트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중소형 테마주들이 산발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섹터는 저희 투고달에서 지난 3, 4주 전부터 언급해드린 배터리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사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뭐 DBHTech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 7% 이상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시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안전빵이다 라고 하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이니까 올해 1월 11일 날 96,800원 고점을 찍은 뒤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배가가 되는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을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삼성전자의 추이와 현재의 위치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몇 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칭화윤이 이게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지난주에 나왔죠. 최근에 수년 동안 메모리 강국 넘버원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뒤엎겠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받쳐주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굵기를 선언했던 상징 칭화유니그룹이 무리한 확장 그걸로 인해서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재밌는 뉴스 하나는 이제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도시락 4,900원짜리 도시락을 사면은 네이버, 삼성전자 등 주식 한 주를 준다라고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까지는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뭐 한화생명 그리고 대한해운 또 랜덤으로 뽑아서 준다 하는데 뭐 대부분 뭐 한화생명이나 대한해운 뭐 이런 것들 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3천 몇백 원짜리.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방원화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근 G20 회담에 참여해서 디지털세 배분율을 20%로 최저선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뭐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깜짝 실적 후에 3일간 외국인이 5천억을 팔았다. 왜는 뭐 나중에 답이 나오겠죠. 설마 6만전자가 될까? 라는 그 삼성전자 보유한 개미들의 패닉이 나왔다라는 뉴스도 좀 보이네요. 요거는 뭐 요런 뉴스가 사실 이 여러가지 뉴스 중에 뭐 절반 이상 한 7, 80% 이상 차지하면 삼성전자는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 딱 한 줄 나왔네요. 아쉽네요. 자, 형보다 나은 아우다. 삼성전자 내다판 큰손들이 SDIN 3천억의 러브콜을 보냈다. 삼성전자를 팔고 SDI 주식을 3천억 샀다는 얘기죠. 큰손들이. SDI는 뭡니까? 배터리죠. 저희 투고달에서 최근에 3, 4주 동안 강조드린 SDI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4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보인 TSMC. 그런데 추격자 삼성전자는 굉장히 숨이 가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구글 전 CEO
주가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너무 가소평가됐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뭐 깜짝 실적 낸 삼성전자 반도체 선전에도 주가가 부진이 왜 그럴까? 요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실적 발표 이후에 대답하는 외국인들이 왜 그럴까? 요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글은 보면은 향후 6개월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질 않아서다.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경유차를 제한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탈탄소 강화하는 삼성. 삼성그룹이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드나드는 협력사 및 자사 차량 중에 경유차를 운행 중단하고 뭐 전기차라든가 환경차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향후 2050년 탄소 중립과 맞는 그런 그 부분의 준비 과정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여러가지 뉴스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개인 신용 매도 뉴스는 아직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결국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이전에 저희 투고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런 절차, 가격 전략의 박스,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자, 삼성전자 지난 1월 11일 날 96,800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 봅니다. 지난 1월 11일 이후에 고점 이후에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23조 원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죠. 자, 외국인은 11조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가는 12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연기금이 7조 6천억, 그리고 투신이 1조 2천억,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결국은 장기 투자 수급인 외국인과 연기금이 거의 다 계속해서 팔았다. 당연히 주가가 꾸준한 추세 상승을 할 그런 명분이 없는 수급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신용. 자, 삼성전자 신용 잔고율과 주가 추이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지난해 2000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추세인데요. 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지난해 11월에 급상승을 하죠. 자, 완만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점. 자, 개인 신용이 확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가는 폭락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신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됐고요. 개인 신용이 매도가 나오면서 주춤하던 게 결국 어떻게 돼? 상승이죠. 개인 신용이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을 해버리죠. 급격히 매도가 나오면서, 신용이 급격히 매도가 2단계에 걸쳐서 나오면서 주가는 지난해 11월 12월에 급증을 합니다. 그 뒤에 개인 신용이 다시 급증을 하죠. 급증을 한 시점이 고가였고요. 자, 그 뒤로 개인 신용이, 급증한 신용이 안 빠지고 있죠. 결국은 주가는 답보 상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반도체 시황이 어쩌느니, 뭐 파운드리가 어쩌느니, 뭐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걸 다 차지하고요. 이 앞서 봤던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동향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신용, 요 수급을 챙겨보시면은 답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주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11월 12월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죠. 상승 각도가 거의 45도. 대형주가 이러한 각도를 올리면서 시세가 분출을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12월에 이 대형주 장세를 맞이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약 76%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조정을 보이죠. 현재까지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제 장중 저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의 하락이고요. 이 앞전에 요 저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19% 하락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가 요날 나왔었죠. 6월달에 요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면서 흘러내리는 게 양봉이 빳빳하게 하나 딱 섰었죠. 보통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할 때는 이러한 양봉을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양봉의 고가가 83,000원 전후가 좀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채웠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이 시초가, 이날 냈던 양봉의 그 시초가 81,100원을 깼죠. 이렇게 깨면은 이 양봉은 그냥 의미 없는 양봉이었다 라고 간주를 합니다. 요게 안 깨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나가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될 텐데, 현재는 소멸되는 그런 양봉,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을 봤을 때 보통 이러한 의미 있는 양봉이, 대양봉이 하나가 딱 나올 때는 거래량이 요 앞서 수반됐던 요 대량 거래, 요 정도 육박하는 대량 거래가 같이 수반이 되면은 이 앞전에 있던 물량을 소화시켰다라고 이제 보고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데, 요 거래량이 좀 미미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각도 대비해서 이 기간이 좀 짧은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때 다 언급을 드린 내용인데, 그 뒤로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봉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2016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약 74주 동안, 74주면은 1년 6개월이에요. 자, 1년 6개월 동안 상승 각도를, 요런 상승 각도를 그리면서 주가는 약 120% 상승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자, 그 뒤에 조정을 주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20선과 60선의 이격도, 벌어진 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격도가 좁혀질 때까지 항상 주가는 횡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좁혀진 상태에서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잡는 찰나에 2018년 중반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가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게 되죠. 이거는 세일이죠. 세일. 박앤세일 구간. 결국은 이때 이러한 그 박앤세일 구간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그대로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난해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 앞전에 1차 슈퍼사이클 시세 때에 움직였던 이 각도와, 상승 각도와, 이거는 약 한 30도, 35도 정도의 각도가 나왔다면은 요거는 약 몇 퍼센트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각도죠. 약 50%, 50도 정도의 상승 각도죠. 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격 또한 이어지고 조정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언제 갈까 그런 기대감, 심한 고문을 이렇게 주지만은 아직도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 20선과 60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결국은 올라오는 60선을 기다리면서 옆으로 좀 더 기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흘러내린다, 그 사이에 가격으로 좀 맞춰준다면 약 75,0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아까 의미 있는,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양봉 83,000원 정도가 되니까 앞서 저희 투고단에서 안내해드린 그 가격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주구장창, 이 기간 동안 주구장창 파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 전환을 하는 게 수급의 첫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신용,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 개인의 삼성전자 보유 신용이 더 이상 못 참고 나오는 신용의 매도가 나오는 게 이 수급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 고문을 하는 지난 7개월 동안에 계속 진행되는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 다른 뉴스 다 볼 거 없고요. 이 수급 1번으로 체크하시고, 2번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수렴이 되면서 준비 자세가 된다.
모든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렴이 아직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위로는 83,000원, 아래로는 75,000원. 그래서 요 박스, 요 부분에서 요 가격 75,000원이 오면은 역시 매수로 좀 대응을 하자. 그리고 83,000원이라는 양봉이 강하게 띄워주고 거래량까지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소화시키는 게 나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다릴 거 없이 매수를 보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 뭐 실적이 뭐 3분기 실적도 약 15조 원을 예상한다.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TSMC가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마구마구 투자하면서 지금 정신없이 삼성전자를 때리고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지하고 본연의 그런 부분으로 찾아간다면은 일단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삼성전자 이것만 보시면 되죠.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자, 비메모리는 시스템이 있고요. 파운드리고 있죠. 자, 메모리는 넘버원이죠. 이 메모리 업황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급증이 나왔고요. 3분기 실적 또한 역시 15조 원대 깜짝 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메모리 시황이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 조정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메모리 서버용 메모리로 해서 변화가 되면은 서버 증설을 통해서 하면 메모리, 비메모리 전부 다 엄청난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기본적인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물론 LSI 시스템부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퀄컴이나 인텔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 애플 글로벌 그 시스템 반도체 칩 업체들 메이커들 거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파운드리 쪽에서 TSMC 독주 체제지만은 이 늘어나는 이 물량들을 소화를 얘들이 혼자 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됐고요.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죽는다.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이걸로 인해서 성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보는 관점에서 기준점을 갖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결국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시세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결국은 아까 수급적인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격적인 이 요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에서 75,000원 그리고 위로는 83,000원의 강한 돌파와 거래량이 나오는 이 시그널 에서 진입을 하시면은 좋은 그러한 자리가 좀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늘 기원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